있고요. 열심히 수업 듣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설명만 듣고 좀 이따 졸라 잘 작성하세요. 지안아, 네. 너 씨 이것마저 열심히 안 하면 패 죽일 거야. 진짜 쳐 때릴 거야. 네. 너 씨 어떤 게 이런 게 체벌이구나. 군대 가면 이렇게 쳐 맞으니까 군대 안 가야지 이런 마음 들게 졸라 패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가 답을 쓸 때는 서술형으로 졸라 열심히 작성해야 되거든. 또박또박 글씨까지 한글로 다 써가지고. 지금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의 값이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야? 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함수는 미세값이 2입니다. x축방향 1만큼, y축방향 k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로그함수는 미세값이 누군데요? 로그함수의 미세값은 2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수함수의 값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움직였지만 역함수의 값은 반대로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 1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나요, 지안아? 역함수의 값은 y는 x에 대칭이 역함수이기 때문에 평이 이동한 것도 x의 값이 y 이동이 되고 y의 이동이 x 이동이 됩니다. y는 x 대칭이니까요. 그럼 쓸 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이 역함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gx의 그래프가 5,1라는 점을 지날 때 35를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빈칸 채우기로 단답형 문제야. 풀이를 쓸 필요 없는 문제. 빈칸만 채우세요. fx의 역함수의 값은 gx는 얘예요. 알잖아요. 로그 2에 x-k 플러스 1이라며. 근데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5,1을 대입하라고요? 5,2 대입했습니다. 5,2 대입했더니 누군데요? 로그 2에 5-k 플러스 1의 값이, 그러면 이 값이 k는 35를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k는 3입니다. 35 대입했더니 35에서 3을 뺐더니 로그 2의 32는 2의 5승이어서 5라고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쉬운데 합격하지 않을까요? 그죠? 합격할 것 같죠? 쌤 목표는 세 분 다 약식논술로 합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앞에 표지 보면 대학 이름 써있지? 대학 이름 써있죠? 네. 그 중에 땡기는 대학 있나요? 현재는 고른 데가 제일 좋아요. 네. 거기 안 써있는 대학들도 있어. 올해 처음으로 가는 거. 동덕여대. 우린 못 가? 또 있어. 한신대. 한신대 이 근처에 여기서 가까운 신학대학이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삼육대학도 있어. 삼육대학은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자, 니네는 지금 이런 대학들이 어느 정도가 갈 수 있는 대학인지 감을 못 잡잖아. 일단 우리 내신으로 못 가요. 우리 내신으로 못 가니까 약식논술로 가면은 주변의 새끼들보다 훨씬 잘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내신도 못 가는데 지난번에 내신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치. 마지막까지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거지. 네. 자, 0부터 2파이까지 범위는 세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방정식은 2차 방정식입니다. x라는 문자는 2차 방정식이고 이건 삼각 방정식이 아닙니다. 삼각 방정식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런 게 있을 때 삼각 방정식이야. x라는 문자는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의 값을 갖도록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 값이. 근데 이건 빈칸 채우기가 아니잖아. 빈칸 채우기가 아니니까 서술해야 돼 이거는. 제일 처음에 판별식 값이 0보다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사인 제곱 4 코사인. 네, 판별식 값이 0보다 커 같을 때 실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세타의 범위를 궁금해하고 있고요. 세타의 범위에 따른 알파, 베타를 대입해 탄젠트 값이 궁금합니다. 인수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하려고 하는데 말썽인 거는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인 제곱은 바꿀 수 있지만 코사인 1차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인 제곱 대신에 뭐 대입해요? 그럼 이럴 때 다 말로 한글로 써야 돼. 니네가 문제 풀 때 서술형 문제는 2차 방식의 실근을 가짐으로 판별식 값이 0보다 커 같은데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또 1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써야 된다고. 서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과정을 다 써야 됩니다. 얘네 지금 내 말 이해되시나요?
쌤 문제 풀어줄 때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써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말로 한단 말이야. 니네는 답을 작성할 때 누구나, 그러니까 니네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니네보다 학년이 더 낮은 사람이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말로 충분히 써야 돼. 그게 서술이야. 따라서 대입했습니다. 1 코사인 제곱의 값을 대입했고요. 마이너스 4 코사인 플러스 1입니다. 이항했습니다. 3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몇이야? 얘가 0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이항했습니다. 인수분해했고요. 인수분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값의 범위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부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죠?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당연합니다. 이건 풀 필요가 없습니다. 풀어야 될 건 이것만 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답을 쓸 때 이런 건 쓰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써야 되거든요. 인수분해의 값이 3 인수분해한 중간식 정도 써줘야 되거든.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하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이 정도는 써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파의 값이 일단 코사인 값을 그려야 되지. 코사인 값이 3분의 2보다 작은 걸 풀려고 합니다. 그럼 3분의 2보다 작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 합시다. 쌤이 땡땡땡을 이렇게 쓴 녀석의 값은 이게 뭐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겁니다. 이 정도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를 갖다 그릴 생각입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라고요? 코사인 값을 0부터 2파이까지 그리시라고요? 지한이 코사인 그림 그릴 수 있어요?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녀석은 3분의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고요? 3분의 2보다 작을 때가 언제 3분의 2보다 작은데?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3분의 2보다 작나요? 네. 문제는 그걸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얘기했거든. 이해된 거 맞나요? 네. 따라서 우리 뭐 알고 있어요? 코사인 알파의 값이 누구예요? 네. 알파일 때 코사인 값은 3분의 2예요? 베타일 때 코사인 값은 누군데요? 근데 알파의 값은 몇 사분면이야? 알파가 몇 사분면이냐고. 1사분면, 베타는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알파 베타의 값은 1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녀석의 값은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필요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탄젠트 알파의 값은 1사분면, 양수. 뒤에 있는 탄젠트 베타는 베타가 4사분면이니까 음수입니다. 근데 탄젠트 알파가 필요합니다. 탄젠트 알파 어떻게 구할 건데요? 사인이 누군데 그러면? 3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누군데요? 4사분면의 사인에 보면 마이너스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아요? 따로 탄젠트 알파의 값은 누구예요? 탄젠트 베타는 누구예요? 두 개 빼라고 했습니다. 빼면 누군데요? 되신 거 맞나요? 주요가 된 거 맞아?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지한이도 지금까지 다 이해된 거 맞죠?
다음 문제에서 자연수 n값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값이 알파n과 베타n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약신논술의 모든 문제들은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의 3점짜리 준에서 출제합니다. 4점짜리 중에서도 제일 쉬운 문제 준에서 출제합니다. 어차피 약신논술 준비가 수능 준비랑 똑같아.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이 학교들이 기출했던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에서 사용할 거는 요거 보니까 뭘 사용할지 감이 잡힙니다. 뭘 사용하라는 얘기야? 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야 되겠죠? 통분한 녀석의 값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난 이걸 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답을 서술할 때 이런 걸 쓰는 게 좋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말도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꼭 쓰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한글로 꽤 쓰셔야 됩니다. 자, 합의값이 누군데요? 고백값이 누구예요? 이 녀석의 값을 대입해서 급수값 1부터 m까지만 더한 게 10이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부분분수 아니야? 분수 하나짜리입니다. 분수 하나짜리 분수의 값을 두 개짜리 분수로 쓰고 싶습니다. 지하나 이거 어떻게 바꿔요? 알아요? 몰라요? AB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AB분의 1의 값은 한 개짜리 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보다 B가 큰 걸 주는 편입니다. 한 개짜리 분수의 값이 주어지면 그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는 게 목적입니다.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다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1의 값이 있어야 됩니다. 분분수라고 하는 건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는 게 목적입니다. 지한아, 이쯤 되면 이제 어지간하면 하지 이제. 닭도 아니고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고 싶습니다.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다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큰 것 빼기 작은 게 분모의 2라고요? 그게 25배 되어 있으니까 원래 2분의 1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25배 되어 있으니까 25로 곱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연이 이해돼요? 다음에 부분분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어떻게 하죠? 다시 기억을. 아이 그런 거 말고 벌칙이 있어야 되잖아. 벌칙이요? 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게? 다음에 너 이 부분분수 모르면 네가 피자 한 판씩 사요. 아 좋다고 해요. 또 동의했어요. 아, 자, 기억하는데. 다 대입했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m까지 앞에는 2분의 20을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1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그만 대입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m 대입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따라서 2분의 25의 값 곱하기 1 마이너스 그 값이 누구라고요? 근데 가운데 거 통분했더니 2m 플러스 1분의 2m인데 이 약분했어요? 양변에 곱했습니다. 25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4m 플러스 12? 따라서 m값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주여가 실망스럽죠? 합격할 것 같죠? 처음엔 다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항함수 fx의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도함수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접선이 필요합니다. fx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까봐 설명합니다. a, fa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구하려고 합니다. 접선 구하는 공식이 기름이 뭐야? Y는 y는 프라임이 바로 하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L. 맞습니다. y에서 점의 y좌표 뺄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a를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고요. x에서 x를 뺄 겁니다. fa를 이용하면 아까 기름이가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는 주혁이도 문제가 없고 기름이도 문제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지영이 너도 문제 없나요? 진짜로요? 네. 문제 있을 건데. 조금 알았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식에서 접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한이가 부를 거예요. Y 마이너스 5는 프라임 1 5 가르치고 X는 없이 네, F'을 구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한 게 2라고요? 얘가 접선입니다. 얘가 접선인데 문제가 요구한 녀석의 값은 x의 편의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1, 빵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야? 따라서 f1 값은 4입니다. 뭐 구하라고요? fx 구하시라고요? fx 구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요? 네, 선생님 지금 니네한테 말로 하는 중에 말로 하고 있고 글자를 안 쓰고 있거든. 좀 이따 니네 작성할 때는 충분히 왜 그런지 말로 다 쓰세요. 자, fx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fx의 값은 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근데 1 대입해서 4니까 1 대입했을 때 c의 값은 3. 네, c의 값은 3이라고요? 따라서 fx의 값이 대입해서 이겁니다. 라고 중간 과정에 대해서 조잡한 산수는 안 써도 되는데 설명 중에 꼭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하나 잘못 썼네요. c가 누구라고요? 3.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방금 것까지 자연계 문제를 풀었고요. 인문계 문제인데 구태 안 풀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풉니다. 지금 최근의 약식 논술 방식은 2022년도부터 지금 대학들이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험 봤었거든? 새로운 방식으로 좀 쉬운 논술 문제가 작년 대학 간 애들, 올해 대학 간 애들만 지금 2번 실시했거든? 그 기출문제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x의 값이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 fx의 값은 폼을 썹니다. 이건 지금 풀이 과정을 완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서술형 문제가 아닙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답만 딱 쓰면 됩니다. 폼을 쓴 ax제곱의 역함수의 값이 gx입니다. 근데 이 역함수의 값은 아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였잖아.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누군데요? 2차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인데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누구냐고. 에이, 3명이 있는데 3명 중 1명은 얘기하지. 아,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뭐냐고. 아, 이런 거 인문계 족밥들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래.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이고요. ax제곱이라는 녀석의 역함수의 값이 gx인데 그건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넓이의 값이 4분의 3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편인데 fx하고 gx의 교점의 x좌표는 0에서도 교점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점에서도 교점이 있을 거예요. 그 교점 구하세요. 그리고 넓이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 적분한 값이 a란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건데 넓이가 4분의 3 나오기 때문에 a의 값은 누구예요? 야, 이 새끼들 뭔 개소리 하는 거지? 문제가 어떤 말 하는 건지 이해했어 지금? 주혁아, 너는 지금 문제가 뭐라는지 이해했어?
자, 쌤이 지금 그리는 선은 점선은 y는 x라고 하는 선입니다. 점선을 그린 녀석의 값은 y는 x라고 하는 선입니다. 원래 함수 2차 함수라고요? 원래 함수의 값은 2차 함수입니다.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그림은 2차 함수에 그리면 0보다 오른쪽만 그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거의 역함수의 값은 y는 x 대칭인가요? 역함수의 값은 y는 x 대칭이라서 역함수의 값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무리함수의 값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역함수인 무리함수는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싶으면 여기 사이의 넓이가 궁금한 거죠. 사이의 넓이가 궁금한데 사이의 넓이의 값을 다 구하는 건 싫고요. 누구만 구하고 싶죠? 절반만 구하고 싶나요? 그럼 절반의 넓이의 값은 y는 x라는 녀석과 ax제곱으로 둘러싸인 넓이인 거지?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난 이 점 좌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빵이라면서요. 난 이 점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구해요? 누구를 똑같다고 하나요? ax제곱하고. 네. 이 두 개가 만난 교점이네요. 교점 좌표의 값이 빵하고 아이씨 x가 뭐냐고. 아 닭이야? x가 뭐야? 아 이것도 왜 이래 또 돌아버리겠네. x가 누구냐고요? x는 a분의 1이에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간 녀석의 값은 a분의 1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요구한 건 넓이의 값을 구하면서 넓이의 값은 지금 여기 파란색이랑 보라색으로 둘러싼 여기 넓이 전체가 s인데 문제가 지금 s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s의 값은 2배에서 구할 건가요? 0부터 언제까지 접근할 건데? 0부터 이 점 좌표 a분의 1인 걸 파악했으니까 0부터 a분의 1까지 접근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빗금친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할 건데요? x에서 네, 위에 있는 x에서 아래는 ax를 빼서 구해요? 지한이가 아주 병신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지한아? 자, 이 녀석의 값을 가지고서 내가 누굴 구하는 거지? 2번을 구하는 거야? 근데 2번에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a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식으로 적분한 값을 표현하면 3번이라고? 이거 계산한 게 3번이래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적분했더니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ax의 세제곱 a분의 1 대입했습니다. a분의 1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a제곱분의 1 뒤에 있는 녀석은 빵 대입한 건 둘 다 빵입니다. 통분했습니다. 통분했더니 6a제곱분의 1이라고요? 이 값이 지금 우리가 구한 넓이인데 넓이의 값은 지금 a라는 문자로 표현한 게 3a제곱분의 1까지가 최선입니다. 얘가 누구라고요? 근데 그게 4분의 3이라면서요. 4분의 3이면은 a제곱분의 1의 값은 3으로 나누게 해주면 3을 곱해주면 3을 곱했더니 4분의 9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줄 안 써도 되겠지? 양수의 a 값이 누군데요? 요게 4번이라고요?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함수는 fx라는 함수는 y의 값이 a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원래 함수였습니다. x의 값의 범위의 값은 0보다 같은 범위 있는 게 이게 정의역이었습니다. 쌤은 이 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gx의 값을 이 문제는 gx의 값을 구할 필요는 없었거든? 근데 gx의 값을 구해보려고요. 역함수 보통 어떻게 구하는 거야? 네, 역함수를 구할 땐 x랑 y를 바꿨어요? 근데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정의역이 0보다 같을 때
치역도 구해놓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치역이 누군데요? A의 값은 0과 1 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A는 양수입니다. 0보다 큰 숫자를 X한테 집어넣으면 Y는 어떤 값이 나오냐고요? 네, Y의 값도 0보다 큰 숫자만 나와요. X도 0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Y도 0보다 큰 숫자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XY 문자 바꿨잖아요. XY 문자 바꾸면은 정의역, 치역의 값도 XY를 바꿨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X의 값이 0보다 큰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이 Y를 문자를 바꿔서 X를 0보다 큰 하나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만약에 X한테 0보다 큰 걸 대입했는데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왔어. 그럼 역함수의 값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써야 됩니다. 이제 Y는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Y 제곱의 값은 A분의 X입니다. 정의역은 0보다 큰 하나입니다. 우리 Y는 하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Y의 값이 누군데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린 뭘 알고 있냐면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치역의 값이 이거 문자를 바꾸는 거잖아. X가 0보다 큰 같았으니까 치역의 값도 Y가 0보다 큰 같아요? 역함수의 값도 0보다 큰 같은 걸 대입하면 0보다 큰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면 0보다 큰 같은 걸 대입하면 0보다 작은 게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선택하는 게 플러스를 선택해야 돼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값은 루트 A분의 X라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원래 2차 함수의 값은 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2차 함수 이렇게 다 그려야 되잖아. 근데 다 그리면은 X축의 평행선이 이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씩 발생하면 그건 1대1 대응이 되지 못합니다.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입니다. 지금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더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값은 정의역을 밝혀야 됩니다. 2차 함수는 정의역을 밝혀야 됩니다. 반쪽만 그리기 때문에. 하지만 무리함수의 값은 정의역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속에 있는 게 0보다 큰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루트 속에 있는 게 0보다 큰 하나면 x는 0보다 큰 하나야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하나라고 정의역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우리가 푸는 약신논술 문제 중에는 역함수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해됐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있습니다.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다 해서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A집합의 원소가 B집합의 원소에 다 속했나 봅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이 B집합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A하고 B의 값을 구해서 AB제곱의 값이 필요합니다. 포함관계를 만족하도록 하는 AB를 구하라고? 난 얘가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1은 반드시 B집합의 원소여야 되잖아.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반드시 B 속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건 1이 될 수 없잖아. 그럼 뒤에 있는 값 1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3 로그 2의 A의 값이랑 2 로그 2의 B의 값을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B 속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럼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 로그 A의 B의 값이 2분의 3이거나 또는 2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데 B가 1은 아니래? B가 1이 아니래? A도 1이 아니래? 이것 좀 애매하다. 근데 A, B는 다른 숫자야? 그럼 이 값은 1이 될 수 있어 없어? 이 값은 1이 될 수 없죠? A, B가 서로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될 수 없고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2개인가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인데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3개야? 야, 근데 이 값이 얘랑 똑같으면 안 돼?
왜 얘는 얘랑 똑같으면 왜 안 되는데? 저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1이라고 했는데 얘도 1 돼버려?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될 수 없네요. 이된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합격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써야 돼. 그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남들보다 몇 줄 더 써야지만 합격 확률도 높아집니다. 쉬운 문제는 니네한테 하면 쉽지 않거든. 딴 애한테도 다 쉽거든. 풀이가 좀 더 상세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식을 바꿀 생각입니다. 첫 번식을 바꿨더니 누군데요? A의 세제곱의 값을 B제곱으로 나누기예요? 그래서 A 3승의 값이 누구라고요? 한 줄만 생략했는데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데요? 로그의 값을 지수로 어떻게 바꿔요? A의 2분의 3승의 값이 B가 되든지 또는 A의 제곱의 값이 B가 되든지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되신 거 맞죠? 첫 번째 걸 가지고 푼다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의 2분의 3승이라고 한다면 1번한테 대입했더니 빨리빨리 해. A의 세제곱하고 그럼 A가 누군데요? A가 0일 때만 똑같아요? 그럼 모순이에요?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했으니까 모순인가요? 두 번째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A는 3개 약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A가 누구라고요? A가 2분의 1이면 B가 누구야? 문제 요구한 거는 A, B의 제곱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답은요? 넌 8분의 1 어디서 만들었어요? 네가 조물주야? 네가 조물주냐고. 왜 창조해?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지향이 지금까지 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잘 이해되고 있죠? 진짜 잘 이해되죠?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두분의 값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의 값이 2차 방정식의 두분입니다. 근데 세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타의 범위의 값은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당연히 근거계수 관계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인 세타 그럼 쓰셔야 돼. 한글로.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은 누구라고요? 문제가 생겼네. 여기서 구하라는 건 세타를 구하라며. 어이씨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얘가 누구야? 1 플러스 K분의 2야? 얘는 1 플러스 K분의 1이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세타가 필요하죠. K 필요 없죠? 그럼 K분의 1이라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K분의 1의 값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가요?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되셨어요? 그럼 대입했더니 사인 세타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느낌 안 와? 이렇게 대입해서 풀려고 봤더니 느낌이 빡 오지 않냐고. 어떤 느낌이? 합과 고백값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과 고백값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제곱한 녀석이 누구냐고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대로 문제를 풀면 불편할 것 같아서 쌤이 k분의 1의 값을 t라고 치환하고 문제를 풀려고요. 산수가 분수가 나오면 좀 불편해서요. 그럼 치환하게 되면 얘가 누군데요? 정신 차리고 대답 좀 빨리빨리 해주면 안 될까 싶습니다. 아, 대답하라고, 이 새끼들아. 대답을 하라고. 확 죽여버려, 그냥. 뭐 써야 돼, 지금? 아니, 이걸 1 플러스 t라고 쓸 거라고, 이걸 1 플러스 t라고. 야, 이 새끼들 집중 안 하네, 지금. 전개했습니다.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2t 플러스 1, 2t 플러스 3입니다. 이항했더니 4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인가요? 약분했고 인수분했습니다. 인수분해 돼? 맞아요? 그럼 2t 마이너스 1하고 t 플러스 1? 그럼 t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게 k분의 1이라고요? k가 누군데?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넌 또. 집중력의 한계인가요? k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가요? 자, k 값을 알고 있습니다. k 값 대입했습니다. k 값 대입했더니 첫 번째, k라는 녀석의 값이 2였을 때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은 맞아요?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한 게 2분의 3이 나올 수가 있나 모르겠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디서 있는 범위인데? 사인의 값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사인의 범위는 사인이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의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해봐. 내 사인의 그림은 0부터 1까지예요? 코사인 값은 범위가 뭔데요? 네, 코사인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는 것들도 두 개 곱하게 되면은 곱하는 셈의 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1보다 작은 것들을 곱하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2분의 3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2분의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또는 둘 다 동시에 1 나오는 세트는 없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두 개 더해서 2 나오려면 둘 다 1이어야 되잖아.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1 나올 수는 없다고요. 내 말 이해하세요? 자, 두 번째로 봤습니다.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합의 값은 곱의 값은 그럴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사인 값은 절대로 음수는 안 나온다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인데 곱해서 둘 중에 하나 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 값은 누구누구란 얘기야?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고 사인이 빵일 수밖에 없다고? 코사인이 빵일 수는 없죠. 코사인이 빵이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인데 사인이 마이너스를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러한 세타를 구하래요.
다른 분들도 이해되셨나요? 사인과 코사인 그리면 되니까 할 수 있겠죠? 진짜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가급적이면 사인의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를 0부터 파이까지 그려놓고서 답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13번으로 갔습니다. 수열 A1의 값은 양수입니다. 4번장, 5번장을 더해서 0인데 그런데 이 관계를 만족합니다. n 플러스 2번장은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뺀 게 n 플러스 2번장입니다. an의 첫 번장에서 n번장까지 합의값이 sn인데 sn값이 0보다 작도록 가는 300 이하의 자연수 n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장 모르잖아. 4번장, 5번장도 모르잖아. 무슨 수열인지도 모르잖아. 무슨 수열인지도 모르는데 어디까지? 이건 좀 어렵다.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양수인데 4번째랑 5번째는 부호가 반대인 거라고? 그럼 4번째랑 5번째부터 출발할까? 쌤 생각에는 느낌은 이래. 첫 번째는 양수였어. 그런데 아마 4번째이 양수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5번째 음수고? 난 가정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의 값을 A라고 한다면 5번째의 값은 근데 4번장, 5번장이 있으면 3번장이나 6번장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빨간색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기억에다 뭘 대입하면 3번장 구할 수 있죠? 기억한테 3 대입했습니다. n값한테 3 대입했더니 A5는 A4-A3이에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A, 얘는 플러스 A잖아. 그러니까 A3의 값이 누구라고요? 야, 그러면 더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한테 뭐 대입하자고? 2 대입에? 2 대입하면 4번장의 값은 3번장 빼기 2번장이라고요? 3번장의 값은 2A인데 4번장의 값은 A라면서요. 그럼 2번장이 누군데요? n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n값한테 1 대입하면 누군데요? 따라 3번장의 값은 2A, 2번장은 A, 첫 번째는 마이너스 A. 근데 마이너스 A 값이 양수라고? 맞아요? 그럼 지금까지 확인해봤더니 AN이라고 한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초항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A? 두 번째는? 세 번째는 2A,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렇게 나간다고? 그런데 결국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게 다음 항이라며. 두 번장 빼기 첫 번장이 다음 항이라며. 세 번장 빼기 두 번장이 다음 항이라며. 그렇다면 다섯 번장 빼기 네 번장의 값이니까 여섯 번장은 누구라고? 이번에 빼면 누구야? 일곱 번장은
여덟 번 짝은? 아홉 번 짝은? 어? 이거 그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왔어? 반 몇 개가 반복되는데? 이게 반복이야? 맞아요? 6개 값이 계속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6개가 계속 반복되는데 6개 합은 뭐야? 아, 6개 다 더한 녀석은 합이 0이야? 근데 문제 요구한 몇 번 짱까지 합이 음수인지 물어본 거 아니야? 첫 번째 짱까지 합이 누구야? 근데 마이너스 A가 양수여서 A는 음수라고? 그럼 얘는 양수야? 우리가 찾는 거 아니네. 맞아요? 두 번째 짱까지 합은 누군데요? 그것도 우리가 찾는 거 아니지? 세 번째 짱까지 합은 누군데요? 2A는 양이야, 음이야? 우리가 찾는 거야? 우리가 찾는 n값은 3? 네 번째 짱까지 합은 네 번째까지 더했더니 몇이라고? 3이 3A도 음수 맞아요? 네. 우리가 찾는 거 맞습니다. 4는. 다섯 번째까지 합은 누구야? 우리가 찾는 거 맞아요? 여섯 번째까지 합은 누군데요? 우리가 찾는 거 아니죠? 일곱 번째까지 합한 건 누군데? 여덟 번째까지 더하면은 이해되세요? 이해돼? 안 돼? 된 거 맞아? 13번째까지 더하는 것도 마이너스 A일까? 네. 그런 녀석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6K-5, 6K-4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면 직접 이렇게 나열하면 됩니다.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 줄은 S6K-5, 두 번째 줄은 S6K-4, 세 번째 줄은 S6K-3 이렇게 표현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은데 지금 그런 표현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냥 방금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 써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신 거 맞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선생님이 봤을 때 힘들 것 같아요. 분류하는 거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n값이 누구란 얘기야? 3, 4, 5, 90, 11, 15. 우리가 찾는 숫자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300 이하의 n값들 중에서 몇 개인지 물어봤습니다. 6개당 반이 그렇다고? 그럼 6개당 반이 그러면은 300은 6의 배수야? 여섯 개당 절반만큼 있다며 300은 6의 배수냐고. 300은 6의 배수이기 때문에 6의 배수 300개 중에서 반이 우리가 찾는 값이겠네. 따라서 몇 개라고? 너 뭔 개소리 하는 거야? 300개 중에 반이 우리가 찾는 숫자일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러기 때문에 전체 300개가 6의 배수여서 6개당 절반 3개씩 나오기 때문에 6개짜리가
50묶음이 있는데 각각의 묶음당 3개씩 발생하니까 3 곱하기 50에서 150개로 답하면 되겠네요. 한글로 충분히 납득되게끔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거 수식만 쓰고 숫자만 쓰면 안 됩니다. 한글로 중간중간에 쓰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시험 범위는 약식 논술은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학교는 수학원 수학2를 포함한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학교도 있고 또 고등수학 3을 포함한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fx의 값은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에서 연속일 때는 뭐가 똑같아야 돼? 그런 거 다 쓰셔야 돼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되냐면 x가 1에서 연속이려면 지금 범위의 값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가 쪼개져 있으니까 함수값이랑 1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 하므로 이렇게 쓰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일 처음에 1 대입한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한 함수값이 누군데요? 1은 누구한테 대입해요? 1 마이너스일 땐 누구한테 대입해요? 죽여버릴까요? 1 마이너스도 아래다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했더니 누군데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조사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일 때는 위에다 대입해요? 위에다 대입했더니 문제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네, 분모가 0입니다. 그럼 또 그것도 설명해야 돼.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의 값이 분모의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분자의 값도 0으로 한다고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랬더니 1 대입했더니 누군데요, A가? A값 대신에 루트 2 대입했습니다. A값 대신에 루트 2 대입했더니 x-1분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2? 이제 뭐 해야 돼요? 유료가 있습니다.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했습니다. 분자가 누군데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다 암산해서 풀겠지만 다 쓰고 나서 약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분했더니 누구라고요? 누구냐고요? 아, 여기 플러스인데 잘못 썼나요? 따라서 분모의 값은? 그러면은 얘가 똑같아야 돼, 얘가? 따라서 루트 2 약분했더니 1 플러스 b의 값이 2분의 1?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되신 거 맞죠? 그래서 a하고 b를 구하세요. 오늘 수업 너무 많이 했다. 머리가 띵하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위치들입니다. PQ와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 다음에 처음으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T의 값 구하세요.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에 T의 값도 구하세요. 그럼 처음으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속도끼리 같다고 하면 돼요?
속도의 값 구했습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속도 구했습니다. 두 개를 똑같다고 놨습니다. 똑같다고 놨더니 3으로 약분했더니 인수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처음이라며. 따라서 누구라고요? 두 번째 게 풀라는 건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야? 처음으로 만날 때는 뭐가 똑같은데? 위치의 값이 똑같다고 놨습니다. 이항했습니다. t 세제곱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에 t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누군데요? 왜 빵은 안 되죠? 빵은 출발할 때야? 빵은 출발할 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출발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은 3일 때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머리가 띵하지? x하고 1 중에서 크지 않은 숫자로 정의된 함수 gx가 있습니다. x의 값에 따라서 x가 크지 않은 숫자인지 1이 크지 않은 숫자인지 달라질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의 값은 gx 빼기 1 플러스 x분의 x인데 x하고 1 중에서 크지 않은 숫자가 x면 여기다 x를 쓸 거고 크지 않은 숫자 1이면 여기다 1을 쓸 거라서 x가 큰지 1이 큰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크지 않은 숫자가 누구야? 그때는 x를 대입하라고? x를 대입한 녀석의 값을 여기다 쓰세요. 그럼 1번에 들어간 녀석의 값은 x에서 1 플러스 x분의 x를 빼겠네요. 근데 산수할 수 있잖아. x에서 1 플러스 x분의 x를 뺐더니 1 플러스 x분의 x 제곱만 남고 x는 지워지나요? 자, 2번으로 갔습니다. x하고 1 중에서 1이 크지 않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1이 크지 않기 때문에 fx의 값은 통분했습니다. 근데 fx의 값 1번과 2번은 채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f한테 1 대입한 게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x가 1이면 1과 1 중에 크지 않은 게 누군데? 1과 1 중에 크지 않은 게 누구냐고? 1과 1 중에는 똑같은 숫자면 크지 않은 건 1입니다. 그럼 여기는 1이야. x값한테 다 1 대입했다며. 1 빼기 2분의 1이어서 1 대입한 게 2분의 1이라고요? 그런데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분모의 값은 x 마이너스 1인데 요 녀석이 뭐야? 1 마이너스면 누구라고? 1번이야 2번이야? 1 마이너스면 1번입니다. 1번을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한 건 2분의 1인가요? 이 극한값을 계산해서 3에다 채우라고 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 마이너스 1 분자는 통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분했습니다. 2 곱하기 1 플러스 x인데 분자의 값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돼? 맞아요?
이제 빵분의 빵 되는 원인 두 개 약분했습니다. 1대2였습니다. 빨리 해. 4번 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구현 중이고요. x-1은 fx의 값은 거기서 f1 뺐습니다. 통분했습니다. 통분하면 분자의 값이 누군데요? 분자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x. 와, 나 닭을 가르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x 뭐라고요? 플러스 1이라고요? x-를 약분했습니다.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1 플러스 x. 분자는 마이너스 1? 1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빈칸만 채우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빈칸 다 채운 것 같습니다. 또 접선 나왔네. 포물선 위에 원점의 한점이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 원점의 한점인데 K를 대입하면 AK제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접선이 저 점을 지나면 그 점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식을 세웠습니다. 접선이 누군데요? y- 접선의 기울기 미분에서 K를 대입한 거야? 제안이도 됐어요? 내가 접선입니다. 그게 누굴 지난다고요? 이걸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문제를 푸세요.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2a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2a분의 1 대입해서 곱했습니다. 맞겠나요? 이항했더니 A가 빵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왜 K는 얘기를 안 해? 아, K도 빵은 아니네. K가 빵은 아니니까 K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AK 값 1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지? 접선의 기울기 값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였어? 답이 뭐라고요? 한글로 써야 돼. 접선의 기울기는 2AK인데 AK가 1이므로 이렇게 된다고 써야 돼. 한글로 한 줄. fx의 값은 지수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손대야 될 것 같다. 이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을 풀려면 누군가를 치환해야 될 것 같고요. 누굴 치환할 건데요? 이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4의 fx 승의 값은 뭐가 되는데요? 지수의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치환할 생각입니다. 치환했더니 t제곱. 네, 2의 1승의 값을 따로 쓰면 10t인가요? 인수분해 돼?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 또는 6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한 t라는 녀석의 값은 2의 fx승의 값을 구한 건데 그게 2 또는 4 또는 6이라고요? 그럼 fx가 누구라고요?
fx의 값은 2 또는 로그 2의 6입니다. 근데 문자 요구한 거는 오직 한 실근만 갖도록 하는 a를 결정하라고요? 그럼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니네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는 그림인 줄 알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모를 게 확실하거든요. 난 니네를 또 잘 알잖아요.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의 값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가하는 지수함수예요? 이거 그리고 싶죠 지금. 0보다 클 때가 누구야? x가 0보다 크면은 이거예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거야? 0,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3x승을 그리라고요? 왼쪽은 3분의 x승을 그리라고? 그럼 감소해요? 그럼 결국 이거네. 원래 함수에 대해서 y축 오른쪽 것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는 게 x의 절대값이 있는 거네. 되신 거 맞나요? 이 그림을 얼만큼 평이동하라고요? 위로 a만큼 평이동하라고? a의 값은 뭔지 알아? 몰라서 구하래? 근데 선이 두 개 있잖아. 한 선은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아? 로그 2의 6이 더 커요? 로그 2의 4보다 크니까요? 2는 더 작아요? 근데 우리는 x의 값이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요? x가 오직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이 점을 지나게 그리면 돼, 안 돼? 이 점을 지나는 그림을 그리면 교점 몇 개야? 교점 3개가 돼버려? 교점이 3개면 안 되잖아. 여기를 지나야 돼요? 여기를 지났을 때가 교점이 1개인가요? 근데 이 점이 누군데요? 1인 녀석의 값 위로 a만큼 올렸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바람은 1 플러스 a가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6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을 하나로만 쓰고 싶습니다. 네, 로그 2의 2로 뺐으니까요. 되셨죠? 일 년 내내 이렇게 연습할 거야. 불합격하는 게 더 신기합니다. 가끔 불합격한 애들 있어. 어떤 애들이 불합격하냐면 풀어줬어. 쓰라 그래. 건성으로 써. 졸라 성의 없이. 평상시에 연습에 성의 없으면 시험 볼 때도 성의 없어. 그런 애들 반드시 떨어져. 성실하게 좀 더 쓰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건성으로 쓰기만 해봐. 그냥 확 그냥 해버릴 거야.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을 원점으로 해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을 때,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을 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입니다. 그런데 다음 관계를 만족할 때 B분의 A의 값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이해하셨나요? 다 한글로 써 있었습니다. 말을 이해하셨냐고요? 시초선을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에서 X축 양의 방향으로 이걸 시초선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미 원이 있다고?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이 하나 있다고?
어쩌로.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동경을 표현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동경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이것부터 계산부터 할까? 왜냐면 동경을 그리고 있는데 세타가 어딘지 몰라서. 자, 이걸 산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수할 수 있는 거 맞아? 탄젠트가 누구 탄젠트인데? 코사인 그럼 결국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3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사인 값은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까지, 코사인 값도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까지나.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더해가지고 3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코사인 값 1이었을 때는 이거 3이잖아. 코사인 값이 1이고 사인 값이 빵이면 그럼 3이 나와? 근데 코사인 값이 1 나올 때가 언젠데? 0일 때? 근데 문제에서 y좌표는 빵이 되지 않게끔 잡으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0도짜리는 그리지 말라고 동경을 0도짜리를 그리게 되면 동경을 표현하는 점의 좌표가 a, b가 b 값이 빵이니까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x축에 있는 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경이 빵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떨 때 또 3이 나올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난 그냥 대충 1,4분면에 동경 하나 잡았습니다. 이 동경과 원이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이 점 좌표가 a, b라고요? 여기는 가게 크기는 요게 동경 세타입니다. 지금 상황이 되신 거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 관계를 만족할 때 b분의 1을 구하라며. 그럼 빗변기가 누구야? 수선발 내렸습니다. 여기인 누구예요? 여기인 누구예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누군데요? 사인 세타가 누군데요? 이거 대입해 보려고요. 대입하면 왼쪽 이 녀석의 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통분했습니다. 양변 곱했습니다. 제곱하려고요. 니네는 곱한 거 써야 되는데 선생님 안 쓰려고요. 제곱했습니다. 오른쪽은 누구예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항했더니 지워지고 이항했습니다. b가 빵이 아니라며 b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 b분의 1을 구하라고? 그럼 b분의 1가 누군데요? 이거 구하시라고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진짜 이해된 거 맞아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을 못하니까. 좀 이따 기억해서 정확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열 an 값이 첫 번장부터 n 번장까지 합의값이 sn입니다. sn의 값이 여기는 4차식입니다. 수열 합의값이 4차식인 거는 없었는데 수열 합의값 2차식인 거는 그건 등차 수열 합의야. 근데 수열 합의값이 지금 4차식이래요. 첫 번장도 하고 100번장도 구하래. 딱 한 가지 내용 정리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정리를 물어보는 거지? SN이 주어질 때 AN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AN은 항상 어떻게 구해요? 이건 몇 번장도 성립해요. 하지만 첫 번장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첫 번장을 구하죠? 1대2 관계 첫 번장이에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맞으세요? 기림이가 대답이 없었어. 지한이도 얘기했고 주혁이도 얘기했는데 너 혹시 집중하지 않고 있나요? 자,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내가 100번장이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 건 100번장이 알고 싶습니다. 어쩌라고요? 이런 100번장 구할 수 있다고요? 첫 번장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빨간색을 쓰고 나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쓰는 거는 서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100대2 했습니다. (100대2) 했나요? 99대2 하고 있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을 계산하라고요? 아, 나 그지들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못해. 못한다니까? 니네가 해요, 좀 이따. 난 못해요. 아, 뭐가 어렵다고 이게 산수가 더럽잖아. 한 번은 두 개 더 해주고, 한 번 빼주고 나서 곱하면 돼요? 난 못해요. S1 구했습니다. S1이 누구예요? 위에 거 계산한 거랑 두 개 더 하시라고요? 난 못합니다. 자,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 문제는 첫 번째 극한값이 마이너스 9, 두 번째 극한값은 14입니다. 이제 서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한 들어갔을 때는 분모가 어디로 가요? 근데 수렴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야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분모는 몇 차인데요? x의 값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제곱이 있으면은 이 녀석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9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9x제곱이 있어야 돼? 뒤에는 뭐 떨궈져 있어도 상관없죠?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짓 타당한 이유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건데? 네, 분자분모의 최고차항 계수의 차수가 같을 때, 두 개가 차수가 똑같을 때 수렴하기 때문에 차수가 똑같을 때 계수가 마이너스 9이므로 이런 말을 써주든지 아주 정확하게 쓴다면 이런 말을 써야 돼. 아주 정확하게 쓴다면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분모가 1인데 분자의 값을 x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이때 이 녀석의 연산 결과가 마이너스 9여야 하므로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근데 그렇게 쓰기는 너무 쓸 게 많잖아. 너무 쓸 게 많기 때문에 차수의 값이 똑같았을 때 그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9여야 하므로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볼 거야. 제대로 썼는지. 자, 그래서 fx의 값이 누구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극한값을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극한값을 할 건데 분모의 값이 빵인가요? x의 값이 지금 빵으로 봤을 때 분모의 값이 빵입니다. 네, 빵분의 빵꼴만이 수렴하므로 분모의 값, 분자의 값도 빵으로 갑니다. 빵분의 빵꼴이려면은 fx의 값은 상수항이 없어야지 빵분의 빵꼴이죠? 따라서 b의 값은 빵입니다. 그걸 대입하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이거라고요? 약분했습니다. A야? A도 알고 이제 B도 알고 있습니다. fx가 누구라고? 이거라고요? 인수분해 돼요? 대입했습니다. 약분하고 이제 2만 대입해요? 다른 분들도 나오셨어요? 자, 다음 문제 갔습니다. 13번으로 갔습니다. 야, 13번이 또 절대값 있네. 좀 어렵겠다. 9분의 1부터 16까지가 정역인데 로그 함수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를 다 구하래. a는 마이너스 1은 아니래. 원래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미세값이 a였을 때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뭔데?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쪼개? 네, 0과 1 사이였을 때 하고 1보다 컸을 때로 쪼개요? 그래서 첫 번째 미세값이 절대값 a 플러스 1인데 절대값 a 플러스 1값이 1보다 클 때는 fx는 증가함수예요? 미세값 1보다 크니까 증가하냐고요? 증가는 증가함수가 되면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증가함수가 되면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냐고. 아, 이런 이씨. 닭들도 아니고 진짜 이씨. 9분의 1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에요? 16. 16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16 대입하고 있습니다. 16 대입했더니 로그 절대값 a 플러스 1에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은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그럼 a 플러스 1의 값은 그 a가 누구라고요? a가 3이었을 때 이거 만족해? a가 마이너스 5일 때도 이거 만족해? 다 됩니다. 이제 뭐 할 차례야? fx는 증가에 감소해. 미세값이 0과 1을 했으니까 감소합니다. 로감수의 값은 감소할 때 이렇게 감소하나요? 최대값이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최대값은 9분의 1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할 생각입니다. 로그 절대값 a 플러스 1에 9분의 1의 값이 2라고요?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이 9분의 1입니다. a 플러스 1의 값은 a 구했습니다. 자,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이거 만족해? a가 마이너스 3분의 4여도 이거 만족해? 둘 다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a 값 4개 나왔습니다. 이 중에 마이너스 1은 없습니다. a의 값을 다 구하시라고요? 아, 왜 눈이 반짝반짝 않지? 어려운 거 하면 어려운 거 한다고 눈이 썩어 있고 쉬운 거 하는데도 왜 눈이 반짝거리지 않냐? 태생이 반짝거리지 않는 눈이에요?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이것보다 쉬울 수는 없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네. 근데 이따가 이걸 저희가 아니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건 지금 설명도 너의 눈빛이 반짝거리지 않는다고. 뭔가 배우고 악착같이 배워가지고 뭔가 이루겠다는 사람의 눈빛을 가져야 되는데. 지아이는 오늘 눈빛 좋은데. 정말 좋았죠. 니가요? 아, 주혁이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자뻑하잖아.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A, B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문제는 위치의 값이 주어진 문제였는데 지금 속도입니다. 두 점 A, B가 출발한 후에 오직 두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봐야 될 거는 원점을 출발하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초 위치가 원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난다고 하는 건 뭐가 같을 때 만난지? 근데 우리는 위치의 값 어떻게 구하지? 시간 t일 때 위치의 값 어떻게 구하냐고요? 최초의 위치한테 0부터 t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현상의 값을 더해줘요? 얘는 이름이 뭔데요? 매우 단순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는 거 맞아요? 아는 거 맞냐고요?
제안 하는 거 맞아? 제안 하는 거 맞냐고 대답 좀 해. 지금 근데 여러 번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봐도 맨날 네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 설명할 때마다 매번 설명하는 건데. 얘가 최초의 위치야? 최초의 위치의 값은 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 B 둘 다 모두 최초의 위치는 빵입니다. 그럼 내가 P점의 위치 구하고 처음에 A점의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위치는 빵입니다. 0부터 T까지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적분했습니다. 지금 기림이 너는 지금 수업을 듣고 대답은 왜 안 하죠? 적분을 못해서 대답 안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뭐 잘못 썼어? 선생님 잘 어디요? 아, 2분의 1 선생님 4분의 1로 썼어요? 자, B의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최값은 빵입니다. 0부터 T까지 적분하고 있습니다. T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은 빵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두 개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나요? 두 개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갖다 놓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났더니 얘가 빵 나온 녀석의 t의 값이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t의 값은 0보다 큽니다. 얘가 0보다 큰 서로 다른 이럴 때 0보다 컸을 때 두 번 만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t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t로 양변을 나누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t로 양변 나누겠습니다. 두 배도 할까? 방정식은 상수항에 있는 미주수의 값을 오른쪽 이항하고 공제풉니다. 상수항에 미주수 a가 있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0보다 큰 범위에 두 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려는 녀석은 이거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항해가지고 y는 18a라고 상수함수로 잡았습니다. 교점의 좌표의 값은 0보다 큰 두 서로 다른 교점에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 어떻게 그려? 네, 미분에서 극점좌표 알아야지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미분하고 있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입니다.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3으로 묶었더니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8, 8, 빵 나온 거 찾았습니다. 3차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누구라고요? 2 대입했습니다. 2는 누구한테 대입해요? 첫 번째 거한테 2 대입해요? 2 대입했더니 8 빼기 36? 지금까지 마이너스 28? 2 대입했더니 48. 4 대입했습니다. 64 빼기 144. 지금까지 마이너스 80. 96. 빵은 어딨어? F한테 빵 대입하면 빵이에요? 우리는 그림을 어디만 그릴 거라고? 빵보다 큰 쪽만 그릴 거야? 그림을 빵보다 큰 쪽만 그렸습니다.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요? 0보다 오른쪽에 지금 현재 그려진 그림 중에서 교점이 2개인 경우가 이럴 땐가요? 네. 얘가 누군데요? 우리의 바램은 18A가 따라서 A값은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으세요? A값 2개를 뭐 하라는 얘기야? 모든 A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